그러면 성인들은 머리 아플 때 두통약 먹잖아요. 진통제. 네네. 그럼 아이들도 먹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꾀병과 진짜 두통을 구분하는 뭔가 방법이 있을까요? 네네. 아이들 두통 많이 호소하거든요. 마지막 주제예요. 네. 저희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학교 가기 싫을 때 아이들이 종종 네. 머리 아프다고 하거든요. 네. 저도 많이 썼던 방법인데. 아, 그래요? 네. 아우. 대부분 네네.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서란 그런 건지 아니면 네네. 꾀병이라고 생각하고 네네네. 그냥 가볍게 넘어갈 때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꾀병과 진짜 두통을 구분하는 뭔가 방법이 있을까요? 네네. 아이들 두통 많이 호소하거든요. 아이들의 두통이나 복통을 이제 꾀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꾀병이라고 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얻는 이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인지 발달이 굉장히 그렇군요. 뭐 인과관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하진 않는다. 그래서 고학년 이제 청소년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꾀병이라고 보긴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실제로 통증을 느낀다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부담감 이런 것들이 또 통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없는지 같이 상의를 해보고 식사를 제대로 못한다든지 구토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통증이 심해서 밤에 계속 깬다든지 그리고 아이가 통증이 한두 달 정도 지켜봤는데 점점 심해진다든지 실제적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너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꾀병이다라고 네. 생각하지 말고 네네네. 어떤 원인이 있는지 네네네. 조금 더 자세히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네네네. 말씀이시군요. 근데 그 이유가 정말 심각한 이유인지 근데 이제 그냥 지켜봐도 될 문제인지 같이 상의하시면서 의사 선생님이랑 소아과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성인들은 머리 아플 때 두통약 먹잖아요. 진통제. 네네. 그럼 아이들도 먹여도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아이가 통증을 느꼈을 때, 두통을 느꼈을 때 가능한 먹이지 않고 참게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40% 이상 되시더라고요. 거의 절반 이상,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저도 안 먹일 것 같아요. 뭔가 그쵸? 잘 모르니까 네네네. 먹여도 되는 건가? 네. 얘가 진짜 아픈 건가? 네. 부터 판단이 안 되니까. 그리고 진통제를 먹이면 이게 뭔가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웬만한 진통제에 안 들을 수도 있다. 뭐 중독된다. 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계속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고 하면은 계속 이제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저는 진통제 시럽을 먹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심한 강도의 두통을 계속 이제 느끼는 것 자체도 또 만성 두통으로 이어진다고도 되어 있고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통증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더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먹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 진통제를 먹이는 횟수가 주 2회 이상 계속된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다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소아과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 먹고 괜찮아지면 병원에 갈 필요는 없는데 네네. 그게 뭐 주에 몇 번 반복된다든지 네네네. 이러면은 네. 병원에 꼭 가봐서 네. 진찰을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두통의 대부분의 원인은 이제 감염이랑 관련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기, 열감기 맞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염증이 이제 있으면 그거 자체가 두통을 유발하기도 해요.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축농증이라든지 코, 귀 이런 쪽에 염증이 있어도 이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호흡기 증상이 같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그걸 먼저 치료를 하고요. 두통도 같이 호전되는지 보시고 괜찮아졌다고 하면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꼭 병원 진료가 필요한 뭔가 두통 증상이 따로 있을까요? 아이가 의사표현이 잘 되지 않는 미취학 아동들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데려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뇌에 뇌압이 올라가 있고
뇌에 어떤 병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식사를 잘 못하고 체중이 줄어들고 구토를 하고 다른 경련을 한다든지 뭐 마비 증상이 있다든지 아이가 성격이 달라졌다든지 행동이 굉장히 산만해졌다든지 괜찮았었는데 아이의 뭔가 다른 변화들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 있을 때 진료를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밤에 너무 자주 깨는 경우 그리고 아침에 굉장히 심한 경우 이런 경우도 뇌병변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경우는 병원에 오셔서 소아신경과에 오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편두통은 또 어른들만 앓는 줄 알았는데 아이들도 많이 앓는다고 하더라고요, 편두통. 네. 이제 반복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편두통 내지는 긴장성 두통으로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네, 처음에는 이런 아이들을 무슨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을 바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건 바른 생활. 습관 들이기. 네, 바른 생활 어린이 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생활 루틴을 좀 건강하게 잡아주는 거를 먼저 해보도록 해요. 건강하게 잡아주는 거라면 뭐가 있을까요? 규칙적으로 네, 밥 규칙적으로. 먹기. 맞아요. 그래서 아침 식사 거르지 않기. 아침 거르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못 챙겨줘요, 잘. 그쵸. 네. 아이들이 또 그러다 보니까 안 먹으려고 그러고. 맞아요. 네, 근데 조금이라도 칼로리 섭취를 좀 하고 등교를 하거나 등원을 하도록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꿀잠 자기. 네, 꿀잠도 이제 8시간 이상 자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밤에 자는 시간, 이 시간들을 주말도 너무 흐트러지지 않게 루틴을 좀 계속 규칙적으로 이어가는 거. 방학 때도 너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는 게 두통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제 주 3회 이상 운동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안 하던 아이가 너무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면 또 머리가 더 아플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서히 강도를 올려나가는 처음에 너무 운동을 안 했던 아이라면 이제 걷기부터 걷기 가벼운 유산소 운동부터 천천히 하면서 이제 운동 강도나 시간을 늘려나가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도와줄 수 있는 건 물 마시기. 작은 아이들은 뭐 1리터 정도로 권장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4세 이상, 청소년기 정도 되면은 1.5리터 이상. 가급적 두통이 있는 아이들은 물을 좀 충분히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바른 생활, 식습관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 치료는 약물 치료? 약 먹는 걸로 호전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1차가 제일 중요한 건 이 바른 생활 습관 잡는 거고 1차. 네, 이게 제일 중요하고 효과가 아주 좋은 그런 약은 아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약제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는 사용을 해보죠. 네, 사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정신과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이제 숨어서 있는 불안이라든지 우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어린 나이에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같이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아이가 이제 학교생활, 원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가 제대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랑 또 이런 것들 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아이들 친구들과의 관계, 또 학업적으로 너무 어려운 건 없는지, 따라가기 어려운 건 없는지 이런 것들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상의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증상은 진짜 딱 한 가지인데 뭔가 아이들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진짜 다방면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들 먹는 두통약이 따로 있을까요? 저 이것도 궁금해요. 네네. 두통이랑 관련해가지고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아세트아미노펜 시럽, 타이레놀 시럽이랑 그다음에 이부프로펜 시럽 이 두 가지가 가장 잘 효과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먹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 이외에도 다른 진통제들이 있기는 있어요. 네, 근데 일단은 이제 어머님 선에서는 이 두 가지로 한번 먹여보시고 이거로도 통증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라면은 오셔서 다른 기전에 진통제를 처방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량을 너무 적게 먹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괜히 걱정돼가지고. 네, 밥만 먹이시거나 맞아요. 그러면 효과를 제대로 못 보고 아이는 또 계속 아파하고 그럴 수 있어서 먹이신다고 하면은 제대로 된 용량을 네, 건장 용량을 네. 먹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성분 그냥 애들 해열제네요. 해열제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아이 두통, 급성 두통의 첫 번째 치료제예요. 네.